어떤 경우에는 오디오가 잘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오디오가 노이즈가 잔뜩 섞여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 플러그를 노트북의 전원 플러그를 빼야지만 오디오 재생이 잘 되는 그런 환경들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그런 환경에서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장비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장비는 이게 이름은 USB D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덱이에요. USB 덱인데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특수한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USB 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온스테이지에서 나오는 DB2150이라고 하는 USB DI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특하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이 무엇인지 특징 그리고 장점 단점 알아가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은요, 특징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제품은 USB DI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온스테이지 이 이름에 맞게 이 온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무대에 필요한, 무대 위에 있는 라이브 사운드라든지 공연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보면대, 뭐 무대 위에서 필요할 만한 그런 장비들을 거의 대부분 만드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온스테이지에서 만드는 DB, 그러니까 2150 USB DI, 무대 위에서 쓰는 덱이에요. 그렇죠, 좀 독특하죠. 예, 그 덱인데요, 이 특징은 이동형 USB 덱, 라이브용으로, 그러니까 라이브 사운드, 그러니까 공연용 무대 위에서 이동형으로 쓸 수 있는 USB 덱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좀 독특하죠? USB 2.0을 이용을 해서 교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윈도우라든지 맥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독특하게 USB를 사용을 해서 오디오를 출력해주는 일종의 덱인데, 출력이 뭐다? 밸런스 아웃이에요. XLR 밸런스 아웃. 그러니까 프로들, 녹음실이라든지 공연팀에서 사용하거나 방송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XLR 커넥터 아웃을 가지고 있는 USB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PC 파일을 하시는데 스튜디오용, 그러니까 녹음실을 쓰고 있는 스튜디오용 모니터 스피커를 쓰고 계신다. 근데 그런 애들의 연결 커넥터가 뭐죠? 이 XLR이에요. 이 XLR로 해서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이솔레이션 출력이 겸하고 있어요. 그 아이솔레이션 출력은 트랜스포머를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에 둘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출력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아이솔레이션 버튼을 이용해서 셀렉트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노썸이라고 해서 레프트 신호와 라이트 신호를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동시에 모노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A라고 한다면,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라고 한다면 프로 쪽에서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라운드 리프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전기와 내가 연결하는, 내가 상대방하고 연결해야 되는 전기가 다를 경우, 또는 시스템적으로 그 그라운드 포인트가 다를 경우에는 그라운드 루프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그라운드 루프 때문에 뭐 감전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뭐 그건 아주 안 좋은 경우고요. 보통 뭐가 되냐면 노이즈가 발생을 하죠. 그런 전기적, 그라운드적 노이즈를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그라운드 리프트 버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독특하게요, USB 덱인데 볼륨 노브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간순한 볼륨 노브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아웃풋도 가지고 있습니다. XLR 아웃풋도 있지만 동시에 헤드폰 아웃풋을 할 수 있고요. 볼륨 노브를 제어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소리가 제어가 됩니다. 주파수 특성은 10Hz에서 20,000Hz까지 쓸 수 있고요. 주파수 샘플 레이트는 최대 96kHz까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덱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덱이라고는 사실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90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CD의 품질보다는 조금 못하는 수준의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는 205옴 출력 임피던스를 이쪽에 밸런스 출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요, 얘는요 그냥 무대 위에서 쓰는, 공연용에서 쓰는
이동하면서 쓰는 여러분들이 라이브 사운드,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교회 엔지니어다, 뭐 종교 쪽에 관련된 엔지니어다, 나는 라이브 사운드 쪽에서 쓰는 엔지니어인데 내가 오디오를 재생을 하는데 XLR 출력이 좀 있는 덱이 없을까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노트북에서 그냥 바로 그 3.5 단자로 해서 연결해 갖고선 콘솔에 연결해서 소리를 틀면 보통 노트북에 무슨 신호가 들어오죠? 네, 노트북 파워 서플라이 때문에 나오는 정기적인 노이즈가 콘솔에 들어와서 징 하는 소리가 같이 섞여서 재생되는 그런 문제들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연결을 하다 보면 오디오 시스템에서 징 하는 전기 노이즈가 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쓰는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저렴하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출시 가격이 이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나와에서 검색하면 이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들어가면서 조금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점부터 들어가 볼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 무대 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프로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출력을 뭘로 해놨다? XLR 밸런스 출력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장점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저렴한 덱 같은 경우는 USB 출력을 하고 나면 보통의 출력이 XLR 포트가 아니라 뭐죠? RCA 포트예요. 일반적으로는 RCA 포트로 돼서 일반 가정용 오디오라든지 하이파이 오디오에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프로용으로 만들어졌어요. 무대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뭐다? XLR 커넥터이고요. 이 XLR이 그냥 언밸런스, XLR 커넥터만 사용을 하고 언밸런스 출력이면 제가 장점이 안 넣었지만 얘는 밸런스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줄일 수 있으면서 신호만 더 잘 보낼 수 있는 XLR 타입의 밸런스 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USB 덱과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밸런스 출력을 갖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덱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좀 금액이 조금 나가죠. 그렇죠? 금액이 조금 비싼 제품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작고 이동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밸런스 출력, XLR, 특히 XLR 출력을 갖고 있다는 그 점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트랜스포머가 각 채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기 노이즈, 전기적인 노이즈가 오디오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라운드를 통해서, 접지를 통해서 전기 노이즈가 역류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 오디오 장비에 영향을 줘서 접지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리프트가 있는 거예요. 접지를 일부러 띄워주는, 떨어뜨려주는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그라운드를 통해서 안 좋은 전기 노이즈가 들어와서 오디오 신호를 망치는 경우가 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실제 전기에 고주파 노이즈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예요. 이건 뭐냐면 전기 신호 자체에서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죠. 막 옆에서 막 고전압으로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를 뭐 지나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고주파 노이즈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모터가 돌아간다든지, 컴프레서가 들어가 있는 냉장고라든지 뭐 에어컨이 같은 전기 상태에서 돌아간다든지 하게 되면 전기 신호에서 노이즈가 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고주파 노이즈가 타고 들어간 전기 신호는 실제로 오디오 신호에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A라는 장비와 B라는 장비가 있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그런 전기 신호에서 고주파 노이즈가 섞여서 들어오면 그게 오디오 신호에 섞여 있어요. 자, 이게 이쪽 장비하고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서 이 전기적으로 서로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호 대 신호를 직접 연결하게 되면, 두 장비는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러한 전기적인 노이즈 신호가 그대로 시그널 라인을 타고서 이쪽에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접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접지를, 그라운드 리프트를 통해서 접지를 끊어줄 수 있지만 신호는 끊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럴 때 신호 자체도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장비에서. 그게 뭐냐면 트랜스포머를 쓰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는 1차 축의 코일을 갖고 2차 축의 코일을 감지만 실제로 이 신호는 절대로 붙질 않습니다.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1차 측과 2차 측은 분리되어 있고요. 전자기장을 통해서 신호가 넘어가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두 장비가 분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 트랜스포머를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에 모두 내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방송국에서는
방송 장비에서 다른 타사의 장비들이나 다른 장비들을 연결했을 때 이러한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방송용 콘솔에서는 모든 채널에 트랜스포머들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출력을 내주는 그 출력 부위에 트랜스포머를 달아서 그쪽 장비하고 내가 재생해주는 내 노트북, 내 컴퓨터 쪽하고는 분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내장하고 있고요. 그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붙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를 통과를 해서 트랜스포머를 쓴다는 얘기는 서로 간의 아이솔레이션, 서로 간의 분리를 시켜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거침으로 인해서 음질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트랜스포머는 아주 낮은 주파수라든지 아주 높은 주파수를 잘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주파수는 직류 신호와 비슷하기 때문에 신호가 잘 넘어가지 않고요. 아주 높은 주파수는 1차측 코일에서 감겨있는 이 코일이 그 인덕턴스가 발생을 하면서 고주파를 조금 막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트랜스포머를 통과하게 되면 저음이 조금 깎여 있고 고음이 조금 깎여 있는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도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Hz에서 20Hz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음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난 트랜스포머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연결하는 장비에 전기적인 문제가 서로 간에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트랜스포머를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동작시키지 않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을. 하지만 내가 연결하는 장비가 이거는 분명히 뭔가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 저쪽 장비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연결하는 장비를 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 경우에는 아이솔레이션을 켜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선택 버튼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어져서 같은 건데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신호 라인이 분리가 되기도 해놨지만 접지까지도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라운드 리프트를 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DI-BOX라면 무조건 이 그라운드 리프트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USB 덱에서 그라운드 리프트를 갖고 있는 USB 덱이 몇 개나 될까요? 그렇죠. DI-BOX로 놓고 본다면 그라운드 리프트가 있는 게 맞지만 얘를 갖다가 USB 덱으로 놓고 본다면 그라운드 리프트? USB 덱에 그라운드 리프트가 있어? 이러면 생소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약간 하이브리드, 약간의 변종인 거죠. DI-BOX와 비슷하면서 그러면서도 USB 덱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USB 덱을 놓고 본다면 그라운드 리프트가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호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켜고 그라운드까지도 이쪽에 리프트를 시켜버리면 이 연결하는 내 노트북을 통해서 나가는 오디오 신호와 연결하는 장비하고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오디오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 기능,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리프트를 통해서 사실 전기적인 노이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갖고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노트북을 갖고 어디 가서 음악을 틀어야 되거나 영상을 틀을 때 영상에 오디오가 담겨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연결할 때마다 어느 장소 가면 어느 장소에서는 노이즈가 많고 어느 장소에서는 노이즈가 전혀 없고 어느 장소에서는 내가 노트북 전원 코드를 꼽아놓고 있으면 노이즈가 발생되는데 전원 코드를 뽑으면 노이즈가 사라지고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이솔레이션 키고 그라운드 리프트까지 딱 해서 완벽하게 분리되고 오디오 신호만 전달하게 만들면 이런 노이즈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요, 모노썸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모노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노썸 기능을 라이브 사운드에서는 사실은 위상을 체크할 때 쓸 수 있어요. 좌측 신호와 우측 신호의 위상을 체크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재생하는 음악이 굳이 스테레오로 왼쪽 신호와 오른쪽 신호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왼쪽 신호, 오른쪽 신호 모두 다 왼쪽, 오른쪽이 합쳐진 신호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니터 스피커 쪽에 재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내가 재생해야 될 스피커가 모노 시스템일 경우, 스피커가 하나일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 서밍을 통해서 모노로 합쳐지고 그 신호를 하나로 뽑아 쓰는 것이
훨씬 더 소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 그게 안 된다면 왼쪽 신호만 쓴다든지 오른쪽 신호만 써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만 기타 소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전혀 다른 악기 소리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왼쪽에 있는 악기 소리만 들려.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모노썸을 쓸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상의 문제도 확인할 때 모노썸을 하면 좋은 게 무엇이냐. 모노서밍을 했을 때는 두 신호를 합쳐지는데 만약에 한쪽에 있는 신호가 역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걸 합치는 순간에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재생하는 음원이 실제로 이게 위상이 뒤집어져 있는 거 아니야? 한쪽만? 한쪽에 레프트 신호와 라이트 신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뒤집어진 거 아니야? 라는 것을 확인할 때도 이 모노 서밍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다는 거가 다른 이 금액대에 있는 USB 재생 장비 대개에서 전혀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DI박스에서도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볼륨 노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볼륨 노브가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볼륨 노브가 있죠. 하지만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그런 USB 덱을 보시게 되면 볼륨 노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볼륨 노브만 하나만 나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노트북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 그리고 얘를 통해서 그냥 파워드 스피커가 있다. 여러분들이 PC 파일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냥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 있고 컴퓨터 하나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얘를 오디오 인터페이스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볼륨 조절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편한 거죠. 컴퓨터 상에서 볼륨 제어기를 열어서 거기서 볼륨을 제어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조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듣다가 바로 그냥 물리 버튼을 딱 만져서 볼륨을 조정하느냐,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터치보다는 이 물리 버튼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볼륨 노브가 나와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편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비슷한 장점이긴 하지만 다른 다른 장비에는 좀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면 얘는 XLR 출력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헤드폰 출력도 있어요. 저 헤드폰 출력이 있는 소형 덱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죠. 굉장히 간편하고 볼륨도 제어할 수 있으면서 헤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얘는 사실 무대에서 쓰는 장비잖아요. 무대에서 쓰는 장비인데 무대에서 세팅을 다 해놓고 앰프라든지 스피커를 틀지 않는 경우에서 야 이거 내 거에서 제대로 오디오가 나가는 거 맞아? 라고 확인할 때 정말로 이어폰을 끼고 헤드폰을 끼고 볼륨을 조절해서 소리가 확실하게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그냥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냥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를 쓸 수도 있지만 뭐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연결해갖고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단순한 이동형 덱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3.5 단자에 있는 이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서. 제가 해보니까 일반적인 출력 정도는 나와요. 아주 고출력의 헤드폰을 구동시킬 수 있는 305ohm이라든지 이런 헤드폰을 구동시킬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지만요. 105ohm 미만에서는 아주 충분하게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출력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오디오 음질을 갖다가 헤드폰 단자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단점이 나오지만. 하지만 충분히 소리를 확인을 하고 충분히 노트북에 있는 사운드를 듣고 확인할 때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출력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트, 그 3.5의 헤드폰, 이어폰 단자가 있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냐? 굉장히 강합니다. 네, 굉장히 강해서 아주 튼튼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장점이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차로 밟아봤습니다. 차로 밟았는데도 견딥니다. 이게 차로 밟고 나온 그 애입니다. 멀쩡합니다. 정말로 그 차, 지금 밟은 차가 뭐였냐면 카니발이었어요. 2톤이 넘는 카니발. 물론 세 바퀴가 다 있고 한 바퀴만 했으니까 2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분의 1만 쳐서 500km가 올라가 있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500km가 올라가 있었던 그 애입니다. 멀쩡해요. 상처 하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한 그런 외형을 갖고 있어요. 확실히 스테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무래도 뭐 렌탈 팀이라든지 무대에서 쓴다면 이거 막 던져지기도 하고 트럭에서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강한 외형을 갖고 있고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장점에 놓고요. 마지막 장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격이에요. 이게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리즈너블한, 굉장히 가성비적인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금액이 한 이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그냥 완전 추천합니다 할 정도의 제품이 됩니다. 아주 착한 가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죠. 그럼 단점을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소리적인 부분인데요. 약간 아쉬운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90dB의 다이나믹 레인지라면 여러분들 PC5나 하이파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부족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다이나믹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보통 꼬다리 덱들이 이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어요. 이 정도 형태의 USB 덱이라면 보통 100dB이 좀 넘죠. 110dB까지 가죠. 그래서 한 100dB에서 110dB까지만 좀 나와주도록 노이즈 플로우가 조금 낮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얘가 만들어진 태생 자체가 워낙 무대에서 쓰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그리고 XLR 밸런스에 트랜스포머를 내장하고 있고 그라운드 리프트를 할 수 있고 뭐 헤드폰이라든지 모노 서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은 단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해 줄만 하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90dB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아서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똑같은 소리적인 부분인데 헤드폰 단자, 이어폰 단자의 오디오 품질이에요. 이어폰 단자, 헤드폰 단자가 뭐 소리가 쓰레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쓰레기 정도로 소리가 안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 갖고 음감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감상하기 위한 헤드폰 단자, 이어폰 단자의 출력은 되지 못합니다.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뭐 얘의 이어폰 단자, 헤드폰 단자로 소리를 확인을 하고 일반적인 그냥 소리를 듣기 위한 걸로는 괜찮은데, 아주 고품질의 하이파이 음질을 즐기기 위해서, 하이파이 음질로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단자로 쓰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단점 두 번째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 마지막 단점은요, 너무 무대용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무대용 전용, 프로용, 방송국, 렌탈 시장, 여러분들 라이브 사운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 또는 그런 강력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기는 하지만, 일반 컨슈머들, 그래도 나도 이런 거 좀 써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요새는 프로슈머라고 하잖아요. 프로와 컨슈머 사이에 있는 프로슈머들한테는 너무 투박한 거 아니냐? 디자인이 좀 너무 투박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컨슈머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조금 봤을 때 좀 팬시해 보이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기능만을 위해서 디자인했고요. 이거 뭐 디자인 보시면 알잖아요. 글씨 보시면 알죠. 나 그냥 프로용이야, 나 무대용이야, 나 라이브 사운드용이야, 그냥 그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나 방송국에서 쓸만한 장비야, 뭐 디자인 뭐가 어때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죠.
현대에 와서는요, 사실은 이런 기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도 조금 따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어떻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이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좀 의뢰가 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매력 있지 않았어요. 금액대가 조금 더 나갔었고, 그때가 20만 원대 후반 30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금액대로 놓고 본다면 얘 기능도 좋고 다 좋은데 한국에서의 금액이 조금 너무 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 보게 되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지금 20만 원 미만에서 10만 원대 후반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온스테이지라는 제품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인기가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렌탈 시장이라든지 라이브 사운드, 여러분들 종교 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데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별도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내구성이나 여러분들의 그 평가도 일반인들의 평가도 생각보다 좋은 제품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 제품은 사실은 컨슈머용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 프로슈머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무대에서 사용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방송국, 녹음 엔지니어 또는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를 위해서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적합한 쪽을 찾으라고 하면 라이브 사운드랑 방송이에요. 라이브 사운드와 방송에 최적화돼서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슈머나 컨슈머에서 쓸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갔을 때 노트북을 갖고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그 장소에 있는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들었을 때 노이즈가 나는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다. 나는 세미나를 많이 하고 나는 영상 매체를 재생을 하거나 오디오를 재생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노트북과 함께 오디오를 연결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오디오가 잘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오디오가 노이즈가 잔뜩 섞여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 플러그를 노트북의 전원 플러그를 빼야지만 오디오 재생이 잘 되는 그런 환경들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그런 환경에서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떻게? USB로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솔레이션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그라운드를 리프트까지 시켜놓으면 아무런 노이즈에 대한 문제 없이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프로들 유저들, 라이브 사운드 유저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오 이거 쓸만한 제품이고 그냥 바로 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프로슈머가 아니고 컨슈머인데 내가 이걸 USB 덱 대신에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고품질의 하이파이랑 PC파이의 그런 음질을 원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얘는 아주 듀러블하게 이동하면서 막 굴리면서 어느 현장을 가서 급하게 내가 오디오를 틀었을 때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오디오를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노이즈가 없고 어떤 환경에서도 노이즈 없이 좋은 품질의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이파이 수준의 아주 초고해상도의 오디오는 아닐지언정 내가 재생하려는 미디어가 내가 재생하려는 오디오가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재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께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좀 특이한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USB DI. USB Direct Injection이라고 하는 DB2150 온스테이지에서 나오는 DB2150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